혹시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체크해 보셨나요? 아니요. 나중에 못 받는다는 소문도 있고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잊고 살아요. 우리는 당장 내야 하는 대출이자와 카드값, 통신비가 급할 뿐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이므로 현재보다는 60세 이후의 현금 흐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23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점차적으로 올리고 연금 수령 시기를 63세에서 68세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10월 이러한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니 이에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최대한 혜택을 늘리고 금액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늘리고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장 심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금 수령 나이가 지났다고 해도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일정 기간 감액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에 평균액을 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한해 소득에 비례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2023년 기준 286만 1,091원이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 금액이 386만 원이라면 월 평균 월액 286만 1,091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초과 월 소득 월액은 99만 8,909원입니다. 이때 국민연금 지급 감액분은 초과 소득 월액의 5%이므로 국민연금 감액분은 49,945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5만 원이 채 안 되지만 연금이 깎인 사람들의 민원과 항의는 매우 격렬합니다. 힘들게 납부해서 타는 연금인데 소득이 있다고 깎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금을 받을 연령의 노인들이 취업하는 사례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연봉 기준 4,2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2%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취업 기간에 맞춰서 연기 연금 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액 제도는 최장 5년만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기 연금 제도를 이용해서 연금 수령액도 높이고 감액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연기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수령을 미루고 더 많은 수령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인 월 227만 원을 받는 가입자가 이 연기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는 반대로 원래 정해진 수령액 대비 매년 7.2%씩 수령 금액이 늘어서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 금액을 100만 원으로 했을 때 5년 늦게 수령한다면 수령 금액은 136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기연금 제도의 시뮬레이션을 계산해보면 13년 11개월이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즉, 만 65세에 받을 사람이 만 70세로 연기연금을 미루고 만 78세 11개월 이후까지 생존한다면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국민연금 감액제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기보다는 제때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수익률 관점에서 더 높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갑작스럽게 병치레를 하거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연금으로 조금 더 많은 수령액을 받으려다가 평생 연금 납부만 한 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다 채우고 5년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린 다음 만 65세부터 연기연금을 무시하고 최대한 많은 수령 금액을 사망 시까지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성보다 여성이 6년 정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인 80세 이상까지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연금 개시 나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연기연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남성이라면 아무래도 여성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제때 수령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연기연금에 반대되는 조기 수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80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올해 신규 수급자 2명 중 1명은 조기 수령을 한 셈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국민연금 받는 나이부터 살펴본다면 1960년생 이하의 경우에는 62세, 1961년부터 64년생의 경우에는 63세, 1965년부터 68년의 경우에는 64세,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63세 이전이라도 조기 수령이 가능한데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59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소득이 없어야 하고 만약 소득이 있다면 2023년 기준 286만 1,091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개시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받게 됩니다. 1년마다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에는 30%가 감액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제 나이에 받는다면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먼저 수령을 시작한다면 70만 원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조기 수령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조기 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에게 연금을 남길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기준으로 5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냈어야 유족연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 일시금이 지급되고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서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유족연금의 수령액은 사망한 수급권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던 금액의 일부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앞에서 설명드린 국민연금 조기 수령 또는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다 사망한 경우라 해도 유족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 즉 연금을 정상적인 나이에 수령할 때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표에서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그 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산 상속과 달리 직계부모나 자손이 아닌 형제나 친척은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유족연금을 받게 될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100% 전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방법. 두 번째는 본인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유족연금의 30%를 추가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경우를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사망한 수급자가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오랜 기간 중견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부부인데요.
남편은 100만 원, 부인은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각각 받고 있다.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남편이 먼저 사망할 시 10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60만 원이 유족인 부인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부인은 이미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 선택권은 본인의 수급권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할 시 60만 원, 또는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할 시 80만 원 더하기 유족연금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을 더해서 98만 원. 따라서 두 번째인 부인이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이 감액된 30%를 더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 근무했던 남편과 전업주부로 국민연금 10년 가입해 수급권을 얻은 부부 사례입니다. 남편은 120만 원, 부인은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각각 받고 있다. 이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할 시 12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72만 원이 유족인 부인에게 지급이 된다. 부인은 이미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는 본인의 수급권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할 시 72만 원, 또는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할 시 30만 원 더하기 유족연금 72만 원의 30%인 21만 6천 원, 이 총합인 51만 6천 원. 따라서 둘 중에 큰 금액인 1번인 부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사례 1번의 경우 남편이 평생토록 넣어온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너무 적은 금액, 즉 국민연금 수령액의 18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8%밖에 못 받는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사례 2번의 경우는 1번보다 조금 덜 억울하지만 전업주부로서 10년을 가입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만들어낸 노력과 금액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수급권을 얻기 위해 10년간 국민연금에 넣을 돈으로 개인연금을 넣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 낼 돈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했다면 남편의 유족연금 60%와 본인의 개인연금 100%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1번의 사례든 2번의 사례든 맞벌이 부부 또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모두 가진 부부라면 배우자 사망 시 자신의 국민연금 전부 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추가로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점이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근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황혼 이혼과 재혼이 드물지 않은 상황인데요. 유족연금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혼 시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약 2,200만 명 정도이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활용법은 그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연기연금제도, 조기수령제도, 그리고 유족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영향이 크다고 언론에서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올 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직장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월 166만 7천 원 이상 지급받는 퇴직자들은 2023년부터 그 후폭풍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이 50만 명 이상이나 되고 월 평균 10만 원 이상 보험료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약 10%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토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을 미리 조기에 수령하고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등 기타 소득액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데요.
여기서 연금소득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포함이 되어 있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제외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결국 안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마련한 제도 외에도 우리들 스스로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4대 은퇴자산으로 노후의 마지막 안전판을 마련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식 배당이나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면 한층 더 풍족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1,000만 원에서 20억 부자가 된 최부장. 이 책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4대 은퇴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통해 평범한 직장인이 20억의 자산가가 된 노하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자 최희용님은 2006년 교보증권에 입사하여 16년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등록금 대출을 안고 시작한 직장 생활이지만 만 40세에 연봉 2억과 순자산 20억을 달성하면서 소위 리치 워커로서의 반환점을 찍었습니다. 50대 또는 60대의 은퇴에 대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자신만의 독특한 통찰력을 발휘한 투자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이 책의 5부에서 다루고 있는 은퇴 자산편에 관심이 있었고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된 국민연금의 장단점을 강조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을 통해 비현실적인 투자 이야기가 아닌 가장 현실적이고 생생한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